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영서 지역은 호우경보가 확대되면서 밤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춘천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화천과 철원, 양구 평지에는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인제와 속초 평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철원에는 시간당 108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철원 동송이 314.5mm, 철원 양질이 274, 춘천 남산 166, 원주 불온이 154mm 등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립사고와 빗길 교통사고, 주택 침수 피해가 신고됐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폭우가 또 예보돼 있어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중 강원도가 주요 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금액의 86%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하지만 포스트 올림픽 사업과 신규 SOC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규모가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9.7% 증가한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당초 내년 주요 사업 예산으로 1조 3천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예산의 86%인 1조 1,800억 원이 정부 예산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SOC 사업 예산이 정부 심사에서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과 춘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제2 경춘국도 건설 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포스트 올림픽 사업 예산도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2021 동계 아시안 게임,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사업, 가리왕산 복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사후적인 거기에 대한 대비가 우리 스스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포스트 올림픽 사업과 SOC 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핵심 사업이었던 포스트 올림픽 사업과 SOC 예산이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강원도의 내년 사업 구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대신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높이고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란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이런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 사는 40대 자영업자는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일러준 계좌에 돈을 보내면 대신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도 올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1,400만 원을 보냈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주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30대도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500만 입금하고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저축은행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그 착신 전화였죠.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대출 문자를 보내고 이에 응하는 경제 취약계층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이 원주에서만 하루 평균 2~3건, 많게는 6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와 학생 등을 중심으로 20~30%가량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출 상품을 저리로 이렇게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가 송금하는 계좌도 취업 사이트 등에서 받은 타인의 계좌 정보로 만든 대포 통장. 계좌 추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화나 문자상으로 대출을 권하는 그런 연락은 전부 보이스피싱 이온이 생활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지난해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8,000여 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3,000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148억 원으로 지난 한 해의 70%에 달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로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선별을 거쳐 재활용이 되고 있지만 일부는 판로가 막혀 매립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5톤 트럭이 싣고 있던 재활용품 쓰레기를 바닥에 쏟아냅니다. 강릉시 전역에서 이런 트럭 20여 대가 매일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옵니다. 쓰레기는 1차로 비닐을 뜯어 선별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보내면 2차 작업자들이 각자 맡은 품목을 다시 분리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골라내는 작업에 38명을 투입해도 반입량이 크게 늘어 작업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2013년 연간 3,800여 톤 정도였던 강릉 지역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은 지난해 5,500여 톤으로 44%가량 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나는 만큼 선별량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35% 정도의 쓰레기는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던 재활용품 판로가 막히면서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계란판이나 일회용 컵 등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플라스틱 계란판을 따로 쌓아뒀지만 수거업체가 없어 매립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계란판이라든가 일회용품 커피 먹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이제 분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데가 없어요. 가져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수거업체가 있어도 재활용품 판매 가격보다 운송비가 훨씬 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생산 단계부터 포장과 재질을 개선하고 판로가 막힌 재활용 품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3차에 걸친 춘천 시내버스 부분 파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노조가 주장하는 공영제에 앞서 시내버스 이용 수준부터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대동대한운수는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 차고지 매각, 시내버스 운행 감축 등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4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이해 관계인 집회가 회사의 앞날을 결정하는 분수령입니다. 이날 채권자와 담보권자에게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파산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조는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며 3차에 걸쳐 부분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경영 능력이 없는 회사에 재정 보조를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완전 공영제가 대안이라는 겁니다. 민간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준공영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체의 주머니만 배불러 들고 아무런 결과 없이 뭘 어떻게 어떤 돈에 쓰여지는지 그런 것도 하나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회사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노조의 파업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시내버스 공영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이 공영제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신 현재 가용 예산으로 공영제를 하면 시민의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의 이용률을 현재보다 4배에서 5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선과 서비스 등 시내버스 운행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시내버스로 출근하고 있다며 버스 타기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노조와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합니다. 오는 30일 4차 파업을 예고한 시내버스 노조가 춘천시와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류태호 태백시장과 국회의원, 태백 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함께 모여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점점 쇠퇴해가는 태백시를 되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출범 뒤 류태호 태백시장과 염동열 국회의원, 태백 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폐광지역 현안 문제인 폐특법 연장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상향 조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해 현재 발의된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재생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이것을 전담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광기금이라든가 또 폐광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운데 대해서 환원하는 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인 제천 삼척, 동서고속도로와 ITX 고속화철도 등 고속교통망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나 ITX 문제는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하자 그러면은 도시하고 접근성이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매봉산 개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산업관광이라든가 몇 가지 정말 우리 침체된 태백 경기를 좀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태백시와 선출직 의원들은 소통을 강화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태백시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비와 시비 91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태백시는 내년 3월까지 화강 아파트 세입자 보상과 철거 절차를 거쳐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복합 문화공간, 그리고 작은 영화관 조성 등을 차례로 추진합니다. 철암 지역도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8년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 사업에 선정돼 4억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병선 전 속초시장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김철수 현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병선 전 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김철수 시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은 담담하고요.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이 전 시장이 제출한 고소고발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 전 시장이 문제 삼은 법정 토론회 일부 발언의 진위와 함께 지난 2015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 원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입당 원서 모집 의혹과 관련해 10여 명의 공무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현직 시장의 갈등이 표출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는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시연의 군락지가 태풍 솔릭에 대비해 춘천호 수위를 낮추면서 서식지에 물이 빠져 고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춘천호 상류의 화천군 연꽃단지 근처 가시연 군락지에는 모두 300여 개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춘천댐이 홍수 대비 수위를 낮추자 서식지에 물이 빠져 꽃을 피기 시작한 20개의 개체가 가시연은 이미 잎이 마르며 죽어가고 있고 나머지 가시연은 개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 연꽃단지의 가시연 군락지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자생지로 생태학술 연구 가치가 커 회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2007년부터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하나로 경포 가시연 습지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원주 흥법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 열애 입상이 출토됐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 시작한 원주 지정면 흥법사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건물지 3동과 석축 등이 발견됐으며 그중 건물지 한 곳에서 높이 7cm의 소형 금동 열애 입상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흥법사제에는 보물 463호 진공대사 탑비와 464호의 흥법사지 3층 석탑이 있으며 2015년부터 학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군 일함대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해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병사들이 영화관과 음식점, 노래방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동쪽바다 중앙시장 영업시장과 병원 진료시간 연장, 묵호 야시장 평일 격일제 운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망상과 추암 해변에 시계탑이나 특별한 조형물, 포토존 등을 설치해 면회객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1,361억 원 늘어난 3조 1,29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 중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 향상 지원에 21억 원,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24억 원, 스마트 교육 지원 40억 원, 그리고 학교 체육 활성화와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지원에 18억 원, 지방채 원금 일부 조기 상환에 880억 원 등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275회 강원도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강원 북부 산지와 양구, 고성, 화천, 철원과 속초에 호우경보, 그리고 인제와 양양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10에서 50mm, 영서 지역은 50에서 150mm, 많은 곳 영서 중북부 지역에는 2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는 강풍도 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치악산 둘레길 일부 구간이 올해 완성돼 개통될 전망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수레너미에서 한다리골, 제1참수채에서 세제골까지 8.4km에 달하는 2개 구간 공사를 시작해 올해 안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조성하는 행구동에서 제1참숫 8.9km 구간도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 전체 23km 구간은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동해시에 강원본부세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동해세관이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에 속해 있어 여러모로 업무가 불편하다면서 강원도에 맞는 최적의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해시에 강원본부세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척시가 도계읍 점리에 주민소득과 연계한 특화마을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삼척시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하늘 아래 신주 빚는 마을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화마을은 점리 분교를 정비해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조성하고 신주빚기 체험장을 신설해 관광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